이에 앞서 최근 덕진 소방서장이 119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큰 물의를 빚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최영호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응급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119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최근 전주 덕진 소방서장이 119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심정지가 와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를 서울로 이송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장의 매제였다고요. 예,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환자인 A씨는 17일 심정지로 119 구급차를 통해서 익산 원광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의식을 되찾은 이후에 자기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인척인 덕진 소방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이동을 좀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덕진 소방서장은 20일 날 이제 부하 직원에게 그 A씨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구급차를 통해 이송을 해달라라고 지시를 했고, 이제 덕진서 관내 구급차는 20일 7시 반에 출발해서 덕진서에서 원광대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7시 30분에 출발해서 새벽 2시 20분까지 덕진 소방서에 구급차 공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사실 매제든 지인이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기관에서 중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달 20일 저녁 7시쯤 전주 덕진소방서 구급대원 2명은 119 구급차를 몰고 익산의 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이송하고 이튿날 새벽 2시쯤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병원 의료진의 요청이 있어야만 병원 간 이송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점입니다. 이송 환자는 덕진 소방서장의 인척이었는데 이송을 요청한 건 다름 아닌 덕진 소방서장이었습니다. 덕진 서장님한테 전화로 그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서울병원으로 이송해달라.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출동인 것처럼 보이려고 구급차 운행일지와 같은 서류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응급 환자 이송 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하고 출동한 뒤 환자가 이송을 거부했다고 꾸민 겁니다. 관유 지역에 있는 입원 중인 중증 환자를 이송을 하기 위해서 이송 절차를 준수를 안 했고요. 각종 기록부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준수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취재진은 소방서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안 계시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출근은 하셨었어요? 예, 하다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은. 전북 소방본부는 소방서장 등 5명을 감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 안전을 뒤로 한 채 119 구급차를 사적으로 썼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서류 조작까지 한 건 조직적 은폐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대학 병원 간 이송이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만약에 그 대학 병원 간 이송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의료진이 요청을 하고 익산에 있었기 때문에 익산 관내에 이제 구급차가 이동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본인이 아는 사람을 위해서 사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공백 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하고 이제 취소를 해서 그 동안에 구급차가 이동을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서류가 좀 꾸며졌던 것으로 보여져요. 네, 소방본부 측에서도 처음에 인사상 조처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에서 소방서장 직위 해제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게 좀 여론을 의식한 듯한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좀 사실은 초기 대응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내부 제보로 발생을 했고 9월 20일 날 이송을 했잖아요. 근데 9월 28일 날 제보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 노출이 됐죠. 근데 이 사적 이용이라는 게 사실 언론에서 이제 계속 취재하고 물어보니까 감찰본부에서는 아마 그래도 잘못된 건 맞는데 인사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바로 직위 해제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인사 조치가 없다고 했을 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구급차 사적 이용으로 직위 해제 사례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사실은 생각보다 만연한 일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방서 내에서
본인들이 좀 관행적으로 했었던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날의 출동으로 만에 하나 응급 공백이 발생했다면 누군가가 자칫 목숨을 잃거나 혹은 큰 고초를 겪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관습적으로 이런 일이 행해져 온 것은 아니었는지 좀 철저한 조사 그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마 이제 소방서 내부 직원이나 또 일부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아픈 사람 실제 아픈 분이었거든요. 실제 아픈 분을 이제 대학병원과 이송한 게 뭐가 큰 문제일까? 이런 의문 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아픈 사람을 이송한 거기 때문에 뭐 본인이 급해서 그랬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제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은 게 사실 우리가 예전에 고속도로나 국도 운전을 할 때 응급차가 일반 병원 사이렌이 울려서 지나가면 사실 안 비켜준 적이 많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연예인들이 저것 타고 뭐 급한 일 있을 때 간다. 뭐 어디 전화해가지고 급한 일 있을 때 얼마 주면 간다. 뭐 택시처럼 이용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사실 막 욕하면서 안 비켜줬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해소가 된 게 서로 신뢰가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응급차가 지나가면 사실 저기 아픈 사람이 있고 누군가 급히 몸을 고쳐야 된다. 빨리 급한 진료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젠 뭐 홍해가 벌어지듯이 이렇게 다들 비켜주고 양보하는 지금 이런 교통 문화가 정착이 됐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실은 119 구급차에 대한 불신이 생겨.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사실 119 소방관들이 얼마나 목숨까지 생명까지 유독한 이 위험한 일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러한 일로 소방서에 사실은 어떠한 명예 하락이나 사기 하락이 또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사람 혹은 사건 하나로 인해서 전체 소방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도민들에게 다시 믿음을 주는 119가 되기 위한 노력과 재발 방지책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한글날을 기념해서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